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수입니다. 그동안 주식이 재미없기만 했던 분들은 이 영상 주목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 앞으로의 매매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캐치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시청하시고 문자로 반도체라고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문자로 여러분께 보내드린 종목은 바로 네오셈이었죠.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오늘 강한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18% 가까운 큰 탄력이 붙었었죠. 물론 이제 윗골이 달고 쭉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된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만은 하지만 제가 문자 드린 이후에 살짝 쉬는 듯 했죠. 하지만 오히려 문자로 제시드렸던 가격 전략 12,000원 아래의 가격을 줬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그 이후에 12%, 18% 이틀 동안 약 30%가 급등하는 아주 기염을 토해낸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자로 제시드린 15,000원을 훌쩍 넘는 목표가로 제시드린 가격이었죠. 그 가격을 훌쩍 넘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자로 반도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틀 만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네오셈과 같은 섹터에 있는 큰 의미에서는 반도체이긴 합니다만은 CXL 그쪽이죠. 네. 이 네오셈 외에도 역시나 반응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죠. 엑시콘. 엑시콘도 반응을 했어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내내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5월 후반부터 살짝 시그널을 보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좀 재미없는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하지만 최근에는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17%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더불어 본다면은 이 엑시콘뿐만 아니라 오킨스 전자, 오킨스 전자 역시 탄력을 나타냈어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검사 장비와 관련한 업체고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검사용 그 소켓을 다루는 종목이죠. 반도체 또 이제 용역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17%가량 아주 큰 탄력을 나타냈죠. 마찬가지로 내내 재미가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네, 그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이틀 동안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오킨스 전자도 그렇고 엑시콘도 그렇고 네오셈도 그렇고 이들 종목이 이렇게 탄력을 나타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께 이슈를 강조드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슈가 섹터 자체에 끊임없이 호재성 이슈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여전히 섹터 전반에 그런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죠. 관련주들 쉽게 밀리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란 말이죠. 어떤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까? 이런 이슈였죠. 오늘 네오셈도 그렇고 엑시콘도 그렇고 오킨선자도 그렇고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삼성전자 CXL 상용화 그런 기대감이 담긴 이런 이슈가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HBM이 늦었죠. 하지만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려고 해요. 칼을 가는 삼성전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문자로 여러분께 공략 종목으로 발송해드렸던 그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들이죠. 이 이슈들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 HBM 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죠.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그 관련주들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는 이 D램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쏠린 눈 실제로 이 삼성이요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15%가량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죠. 벌써부터 슈퍼사이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슈퍼사이클은 올 상반기에도 얘기가 있어 왔고 작년에도 있어 왔어요.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100조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부진했었던 메모리 가격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50% 급등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황 개성은 물론이고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최근 전통적인 D램, 낸드를 포함한 전통적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CXL,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이런 쪽으로도 끝도 없이 파생이 되고 있죠. 관련주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이 부분들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요, 또 생각을 해야죠. 이미 언급드리기도 전에 언급드렸을 때는 내내 부진했어요. 그리고 이만큼 올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즉 봐야 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사실 내내시어가 이런 시점에서 매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오키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내 흘러내렸을 때 이럴 때 저점 매수하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엑시콘의 경우는요, 충분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어땠을까요? 오르기 전에 아쉬움이 있죠. 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자로 발송을 드렸던 이런 시점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 매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과정이죠. 이미 관련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종목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란 것이죠. 하지만 이 영상에 제공하는 그런 팁 잘 생각해보면 다 오르기 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오른 네오셈 이 자리에서 매수하자는 것이 아니죠. 엑시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올랐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17%가량이지 올랐고, 이 직전 고점 부근에 이르러서 윗골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자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키신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올랐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요, 반도체 쪽은 이들 말씀드린 네오셈, 오키신전자, 엑시콘 이들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CXL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아요. 여전히 섹터 자체에 이런 이슈들을 포함해서 호재성 이슈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주를 쉽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밀린다면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거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예요. 또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종목을 잘 선점해 두면은요, 오래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네오셈 보셨죠? 이틀 만에 30%가 급등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네오셈 못지않은 탄력이 가능한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들도요, 이 반도체 쪽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맞습니다. 지금 선점해 두지 않으면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기회가 올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선점해 둬야 될 종목을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010-5872-7811 여기로 똑같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반도체라고만 여러분께서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은 물론이고 디테일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매매에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네오셈 이틀 만에 30% 올랐습니다. 네오셈 종목명뿐만 아니라 12,000원 아래쪽 매수 가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 가격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만에 목표 달성을 했죠.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010-5872-7811 이 번호로 역시나 반도체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리고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수였습니다.